외계어처럼 들리는 정치인들의 언어, 불가사의하게 보이는 정치 현상들을 평범한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드리는 먹을 토론. 한 주간 있었던 핫 정치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치 먹을을 위한 오늘의 가이드 4분.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송영은 변호사, 김수미 사평론가, 한국일보 김도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이거부터 해볼 거예요. 예측 타임. 오늘 10시에 멕시코전. 예, 요거 그냥 1시간 축구 얘기할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죠? 예. 그걸 더 관심 있어요. 예, 그게 더 관심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면 동접이 더 폭발할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쟤네들이 무슨 뻘소리라나 이렇게. 저기 냉정하게 그냥 우리 너무 저 국뽕 빼고 뭐 3대0 승 이런 거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예,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 뭐 선풀이든 악풀이든 감당할 각오하시고. 예, 예측 타임. 1대1 무승부입니다. 무승부입니다. 오, 1대1 무승부. 김 기자는요? 1대1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다들 안전빵으로 가네. 저는 3대1 승리. 오, 국뽕입니까? 아니요. 진짜? 가능합니다. 멕시코 고산지대에서 멕시코랑 이 원정 경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예. 됐습니다. 스코어는 모르겠는데 무승부. 스코어까지 스코어를 하셔야 맞춰야죠. 1대1 아니면 2대2. 하나로 좁히세요. 예? 1대1을 앞에서 두 분이 하셨으니까 그럼 저는 2대2 하겠습니다. 2대2 무승부. 앵커님도 의견을 밝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요? 네. 저는 안 하려고.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저 진행자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 너무 불안해. 진행자들이 우리 제작진은 제가 입으려면 되게 불안해. 쟤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예,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예. 해? 할까? 하세요. 하지 말래. 2대1 정도 버세요. 네, 정 PD가 하지 말래. 예. 어쨌든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근데 16강 갈 것 같아. 예, 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만 하죠. 예. 자, 또 예측 타임 하나 더 할까? 재밌네 이거. 정청래 대표 전당대회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런 거나. 이거는 당연히 다 나가죠. 나가는 거야 그냥? 요새는 이거는 뭐 얘기가 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럼 하나 더. 된다 안 된다. 살짝 진다. 그냥 살짝 그냥 진다. 네네. 김 기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고 어딨어요? 알 수 없다가 나도 몰라요. 예? 모르는데 하는 거야. 그냥 질러야지. 자, 된다 안 된다. 저는 알 수 없다 하겠습니다. 알 수 없다?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치면. 그렇지. 그럼 근데 이건 어려워요. 이거는 저도 대답 못합니다. 그 당적이 있으니까. 당적이 있으니까. 자, 정청래 화이팅. 그거는 의도가 담긴 거잖아요. 순수하게 냉정하게. 아니 그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 예. 네. 저랑 계속 똑같으시네요. 모르겠어. 아니 왜냐면 저만 사실은 얘기했네. 근데 이게 되게 모르겠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건 게 원래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야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되는데 무조건 김민석 총리가 돼야지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예측하기가 왠지 조금 좀 껄쩍지근해가지고 정청래 대표 측 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됐건 대통령은 어제 서울공항에서 저 해외 순방을 성공리에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고 출국할 때 나가지 않았던 정 대표는 어제 나갔습니다. 청와대에서 오라고 그랬대요. 자, 지금 유튜브로 화면이 나가는데 대통령하고 지금 김혜경 여사가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비행기 트랩을 걸어 내려옵니다. 저 김민석 총리 인사하고 다들 인사하는데 야 정청래 대표 인사 각도가 이게 완전히 선거 때 유권자한테 하는 인사보다도 더 고개가 숙여진 것 같아. 90도보다도 더 내려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갔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 장면. 수민킴은. 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 상황을 대비했을 거잖아요. 예. 준비된 행보였을 거라고 행동이었을 거라고 보고. 양측 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고개를 많이 숙인 거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짧게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예. 근데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김민석 총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더 어떻게 보면 더 차갑게 지나갔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차별 대우했다는 말은 안 나오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예. 대신에 그렇다고 조금 더 훈훈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것도 아니었던 상당히 좀 차가운 느낌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 이미 대비가 됐을 거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일단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어떻게 하지? 90도로 왜냐면 내가 뭐 여기 있을 때 뭐 정권은 짧다. 또 뭐 있었죠? 사면타. 하나 더 있었잖아. 정권은 짧다 다음에 그 하나 더 당의 있었는데. 운영은 당원이 한다. 당의 운영은 당원이 한다. 네. 이거로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대통령 기분 나빴을 테니까 잘 보여야지. 그리고 90도로 인사하는 거는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분명히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 내가 어떤 멘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냥 수고했습니다 하고 쓱 지나갔거든. 대통령 무슨 생각인 걸까요? 저는 다 어쨌든 지금 봉합 정도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은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고 예. 근데 다른 의미를 좀 남기지 않기 위해서 거의 1.8배속으로 그냥 쭉 지나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의미를 각각 개개인에게 담았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는 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여당이 흔들리면 예.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예. 이거라도 최소한으로 봉합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하는 봉합. 측면 그리고 예. 그거 하나가 있고 오늘 순방 성과 이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보고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서 그러면 기자들이 또 질문 여러 질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예. 예,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이 정도는 보여준 것이 아닌가. 우리 화면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예전 화면이랑 아니 다시 봐도 너무 달라. 예전이랑 그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오늘 장면이에요. 대통령 쓱 지나가고 정청래 대표는 눈 마주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고개 숙이고. 근데 예전 화면 보면은 손 맞잡고 서로 웃으면서 덕담을 짧은 시간이지만 주고받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정 대표도 아이고 대통령 고생하셨어요. 아유 정 대표 수고 많았어요. 뭐 이 정도로 되게 두 사람 다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예전 화면인데 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이제 대통령 워낙 스몰 토크에 강하니까 그런 스몰 토크들이 좀 있었는데 예전 화면 보면 어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얼음이요. 그렇죠. 예.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요. 예. 들어올 때쯤이면은 복잡한 국내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들어올 텐데 그렇지. 지금 들어왔는데도 그 상황이 그대로고 오히려 귀국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과한 이제 언론의 관심이 몰리면서 여기에 예.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축구에서 VAR 하듯이 느린 화면으로 또 돌려보고 비교 분석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청와대가 정청래 대표를 입국장에 나오게 한 건 잘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돌려서 얘기해 보면 지난번에 출국할 때 여당 지도부 못 나오게 한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 관례대로 나오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구구하게 해석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왕조 국가도 아닌데 네. 대통령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각도로 얼마나 오랫동안 손을 잡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있어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참 짜치는 일이죠. 그 대통령의 표정도 표정이지만 뭐 대통령한테 우리가 직접 물어본 거 아니니까 대통령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청와대 측 기류가 잡힙니다. 어제 이제 채널A 보도가 있었는데 그 90도 인사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가 90도 인사는 과공 비례다 이렇게 불편한 기세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과공 비례라는 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과한 공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과공 비례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공손하면 오히려 예의가 아니다. 뭐 적당히 해야지 너무 공손하게 하면 이거 우리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친명 핵심인 이건태 의원도 정 대표의 90도 인사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다. 말로만 하는 칭송 듣기 싫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게 이제 친명 핵심들 이것도 싫은 거잖아 지금 90도 와서 인사. 왜냐면 이런 생각인가? 일은 저질러 놓고 와서 인사만 하면 뭐해 이런 생각일까요? 90도 인사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비슷한 나이대 예.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내심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아랫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고 예. 더 나아가서는 일부러 저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90도 인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쪽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는 예. 정청래 대표가 혹시 나는 약자다. 예. 나는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 을이다. 이런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기분 나빴을 수도 있다. 그렇죠.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가해자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비슷한 것이 예전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5년에 사퇴했을 때 그때도 막 그 연단에 올라가서 90도 인사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림이 돼버렸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갑질을 한 것처럼 네. 갑질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인식이 됐었죠. 이게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서로 간에 또
먹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감히 여당 대표가 대통령 매겨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한테 수고했습니다. 뭘 수고했다는 거죠? 같이 순방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 오히려 당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도 올렸고 예. 이것도 뭔가 뼈 있는 말 아니냐. 무슨 수고를 했다고 생각할까? 네. 내 순방 뉴스보다 당신 뉴스가 먼저 나오게 해서 수고했어 이런 건가? 사실 제가 두세 개 정도 과거에 그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 귀국 행사 나갔을 때 그 제스처를 살펴봤거든요. 좀 화면 좀 흘려주세요. 근데 보여주세요. 그때는 90도로 인사 안 합니다. 맞아요. 그냥 이제 서가지고 적당히 목례 정도만 네. 하면서 악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90도로 인사를 했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게 지금 청와대의 심기를 굉장히 긁겠죠. 예, 그래서 과공 비례라 말이 나왔구나. 그렇죠. 속된 말로 그냥 쇼하는 거야 이런 뜻인 거잖아요 지금. 네. 예, 청와대의 입장은. 자 그런데 근데 정 대표가 어제 이제 이동학 최고위원 네. 불편하죠? 예, 썼어. 여당도 내전의 기절이야. 옆에 송변 봐요. 1년을 이루고 있었어. 1년을. 뭐 징계도 먹고 뭐 이래야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저기 정 대표가 이제 저 당 돌아가가지고 했던 말이 보도가 됐어요.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나? 젖으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건지 예. 아니면 그러한 이 파열음이 일어났던 건 원래 사실 당대표의 위치는 다른 파열음이 일어날 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예. 그 파열음을 최소화하는 게 당대표의 임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예. 지지율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지지율의 진원지가 당대표였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외를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니 이 역할이 어찌됐건 처음에 본인 스스로도 1개년도 차였기 때문에 여러 개혁 작업들을 해야 됐고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본인이 선명한 그 정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다수의 이 당원들의 신망을 얻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자기는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갈 길을 간다. 네. 저 몇몇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냐면 친문계 도종환 전 의원의 시 구절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친문계를 이렇게 따옴표를 찍었더라고. 아니, 뭐. 이것도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격거리가 모든 게- 벌어지면 이관계가 들어오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된다고요. 이거를 허용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패널 분들이 맨날 예전에 1년 전에 분명히 갈등 조짐이 있었고 1년 전부터 계속 그게 진행이 되었는데 예. 나가 기자들이 그렇게 갈등 조짐이 있다고 했으면 자꾸 이관계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양상을 계속 이관계라고 하는 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관계에 취약해진다고 그 상황이. 옆에 있는 송변처럼 내전을 받아들여요. 내전의 일상화. 할 수 없어. 받아들여 그냥. 이게 우리 삶이야. 내전이 삶이야. 할 수 없어. 이제 다음 총선까지 그냥 쭉 가는 거야. 양쪽 다 내전으로. 제가 AI로 만평을 그리는 게 요즘 취미인데 예. 오늘 하나 그린 게 있어요. 뭐요? 뭐 보여주세요. 벤치 클리어링 이러면서 그 진짜 보여주지. 우리 띄워주게.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예. 있어요. 네. 벤치 클리어링 아시죠? 야구에서 예. 선수들이 더가웃에서 튀어나가서 서로 싸우는 건데 예. 벤치 클리어링을 하는데 오, 잘 그렸다. 네, 같은 편끼리 벤치 클리어링. 그러네.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지. 네, 같은 네. 편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파란색끼리, 빨간색끼리. 그렇습니다. 내전의 계절. 네, 벤치 클리어링의 시간. 근데 좋은데 이거? 근데 요즘에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예. 민주당 분들은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고요. 예. 국민의힘 분들은 정청래 대표를 응원합니다. 현직 아까 대표를. 송병구 변호사 정청래 그랬잖아요. 정청래 화이팅이라고. 아니 근데 이제 이 얘기. 그러니까 젖으면서 간다는 거 간다는 거잖아 그냥 본인 출마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 제목부터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잖아요. 나는 제목이? 나는 어떻게든 꽃을 피우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당대회 연임에 도전해서 연임을 거머쥐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고 그럼 앞에 흔들리면은 뭐냐. 대통령이 아무리 당무 개입성 행위를 해도의 함의가 녹아 있는 겁니다. 나 이 타이밍에서 생각났어요. 아까 대통령이 되게 기분 나빴을 정 대표 워딩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뭐였지? 저 정권은 짧다. 그다음에 당은 당원이 운영합니다. 이게 아니고 요거였어. 여기서 불출마하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출마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동학 최고. 아주 대통령을 부적절한. 걱정하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아주 부적절한. 그러니까 대통령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거의 겁박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스스로 뭔가 생각했을 때 네. 뭔가 이 당에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맞는 캐릭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나오는 것도 전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뭔 당무 개입을 했죠? 그리고 안 나오면 대통령 그러면 당무 개입이 했다라고 하는 전지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당무 개입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당무 개입이라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이 당원 당규 바꾸고 연판장 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판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선거 개입 했냐 안 했냐 이게요. 이 줄타기잖아요 다. 줄타기죠. 그런데 이걸로 확실하게 이런 한쪽으로 규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여당에서. 예, 여당에서. 네, 그건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야당에서 나와야 될 야당에서 말이거든. 야당 대표.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야당에서 답을 해드리면 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성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맞죠. 당무 개입성 행위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여당의 질서 내에 깊숙이 개입해서 그 질서를 바꿔놓는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당무 개입성 행위라고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를 전격 해촉한 일. 그걸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지휘를? 야,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외우고 있어? 난 그 당시에 뭔가 하고 있었던 걸 아는데 잊어먹었거든, 나는. 두 개를 다 해촉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당무 개입성 행위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기자회견 발언, 본인의 SNS 메시지, 뭐 출국장에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지만 예. 그게 여당의 질서를 다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당무 개입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당무 개입성 행위가 이동학 최고의 말처럼 약간 줄타기잖아요. 어느 대통령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지. 대통령 입으로 김민석 인 정청래 아웃 한 적은 없잖아. 근데 이 당무 개입성 행위라는 거를 송영근 변호사처럼 야당 쪽 인사들,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당무 개입하는 거냐고 이거 처벌받아야 돼. 비판하면 모르겠는데 여당 대표에서 마치 돌려까기처럼 더 들어오시면 이거 잘못하면 당무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제 예? 그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게 사실 일반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맞는 말 또는 그런 걸 해갖고 여당의 질서에 뭐 당연히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근데 제가 송영훈 변호사가 만약에 여당의 주류가 되신다면은 그리고 그런 행위를 그 대통령이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되던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옹호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어요. 원래 대통령의 정치행위라는 그런 건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당무 개입이란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보다 정청래 대표 그러게요. 측의 입장에서 그 입에서 먼저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와 진짜로 이거는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 당헌 13조에 보면 예. 대통령은 당무에 같이 이게 참여할 수 있고 권한이 있어요. 당원이니까. 네, 이거 당원. 권한이 있고 실제 당론으로 결정된 걸 또 따를 의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뭐 당무하고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니고 이미 이거는 2017년도에 저희가 당원 개정 해가지고 실제로 대통령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차원에서 뭐 얼마든지 의견 근데 낼 수 있고 그런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는 이 당무 개입 얘기 이전에 이미 정청래 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인 박규환 최고위원이 네. 내각 총사퇴 얘기하면서 또 이미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각 총사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입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상 여당이 대통령을 직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아랫단까지만 친 언어가 내각 총사퇴예요. 거기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저는 건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무 개입이라는 워딩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제 이지은 전 대변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되게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공무원은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선거에는 전당대회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워딩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여당한테는 되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저기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화법도 좀 특유의 네. 화법도 있을 건데 뭐 국민은 저 정권은 짧다. 당무 개입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었지? 당의 운영은 당원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간 하나 있었어. 그것도 월드 클래스 대통령도 있었어.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 이거는 어법이 마치 전설의 레전드, 운명의 데스티니, 혼돈의 카오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 올리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예. 네. 정청래 대표 이
정치 오래 한 사람인데 네. 그냥 원래 본인 합법이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뭔가 계산하고 의도된 거예요. 어떻게 봐요? 저는 그게 한두 번이 뭐 아니어가지고. 다 즉흥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네. 정청래 대표가 정치를 순탄하게 해온 분이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 퐁당퐁당이었습니다. 맞아. 한 번 되고 한 번 낙선하고 한 번 되고 한 번 낙선하고 좀 예. 할만하니까 갑자기 컷오프 돼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런 풍파도 겪은 분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낙천적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메시지를 낼 때 생각 없이 냈겠는가 했을 때는 말 속에 다 뼈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 얘기를 통해서 뭐 그 정권은 짧고라는 발언을 희석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예. 근데 희석시키려고 했다면 급하게 그 발언을 직접적으로 수습했었어야 돼요. 예. 정권은 짧은데 근데 당권은 더 짧은 거 제가 알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발언은 수습 안 했어요. 예. 수습 안 하고 다른 걸로 덮은 건데 근데 덮었다고 한 발언도 조금 튀어 보인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이 되면서 계속해서 은근슬쩍 자꾸 긁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당무개의 보도가요. 예. 그 워딩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정정하는 그 문자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거 자체가 함의하는 것은 이제 청와대랑 내가 분명한 선을 긋고 나는 연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 생각났어 지금.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거 내 생각은 변함이 없으나 일단 국회에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페이스북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야,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서 다시 이야기 나누죠. 김태현 정치쇼 먹을 토론 3부에서 계속됩니다. 내전 저희는 내전 전문 방송. 야당 내전을 1년 넘게 실황 중계하고 있으니 이 여당 내전도 할 때가 됐고 야당 내전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일단 휴전인가 이번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니 하나 더 있어요. 그 정청래 대표 요거 있잖아요. 친청 친석은 악의적 갈라치기다.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게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하면 언론에서 많이 만든 일종의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친청 친명 뭐 명청 대전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야 명청 대전? 친명 친청은 언론이 만든 악의적 갈라치기야. 악의적 갈라치기 프레임.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어. 근데 언론은 별로 친청 친석 이거 별로 안 했거든요. 친청 친석은 오히려 김호준 씨가 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는 다 친명 원팀이고 친명 대 친석 뭐 이렇게 예. 그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 그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이런 내전이 본격화됐을 때 2주 전이에요. 2주 전부터 방송사에서 친석이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얘기는 이미 그래요? 2주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일부 방송사나 이런 데서는 이미 이 용어는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고. 아니 친석이라는 게 뭐지? 네, 그렇잖아요.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뭐 이렇게 무슨 지금 개파로 이렇게 나눠지기는 좀 그런데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나오면 선호하는 후보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친석이기 때문에 혹은 친청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국면에서 이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냥 지지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계열로 다 묶는다는 게 제가 볼 때 그거는 너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만든 프레임이다. 아니 방송사에서 이미 만들었고 방송사에서? 그거에 이제 사실은 발끈한 거죠. 이 정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레임 친석계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쓰지 않았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니 제가 개파입니다. 질문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방송사 비공식적으로. 진행자로부터 방송할 때 받았다니까 2주 전에.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가장 먼저 꺼냈던 그 워딩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석계라는 말이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친석계라는 말을 들은 거는 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하던 시절에 이제 친 이준석계 갖고 친석계라는 표현을 들었던 게 마지막인데. 준스톤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는 친명 친청의 구도로 전당대를 치면은 필패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석계라는 말을 정청래 대표가 언급을 하면서 이게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했지만은 그 친석계라는 말을 언급하면 저희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듯이 계속해서 친청 친석의 프레임으로 또는 우리는 모두 친명인데 친청 친석이 다투는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려는 시도로 읽히거든요. 그게 본인 전당대회에 유리하다. 예. 대통령과 직접 부딪혀 명청대전 나오면 불리하다. 이런 거. 근데 김도영 기자의 본질은 명청대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동학 최고도 그렇게 봐요. 본질은 좋든 싫든 현상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저는 여당 안에 뭐 그 레드 팀이라고 해갖고 여당 안에 야당 역할을 해주는 팀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때 정말 대통령이 민심을 버리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 자기 불통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뭐 이럴 때는 여당 안에서 쓴소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근데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어쨌든 국민들의 평가를 잘 받고 있고 여당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굳건하게 좀 지켜줘야 되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레드 팀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종의 그런 역할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여당 안에서 쓴소리를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야당이 쓴소리를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본질적인 걸 택들 걱정이나 하세요. 뭐 남대전 걱정하고 있어. 어? 몰라 진짜? 네, 택들 어떻게 걱정을 하시라니까. 대표님 문 안에 지금 병문 안에 가든지. 어? 누가 누구한테 왜 싸울지 모르겠어.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박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가 싸우는 건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다 알아요. 민주당은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불확실성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아니야?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거 아니야? 민주당은 먹을 게 많은데 왜 싸우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싸우죠. 이거라도 먹으려고. 맞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시대에 맞게 정당도 계속 변화해 가고 그다음에 국민들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실용 정치 그리고 뭐 야당 대표들도 계속 만나서 밥 먹으려고 하고 뭔가를 계속 협의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뭔가 불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여당도 그러한 국면에 발맞춰서 뭔가의 행동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그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이미 1년 차는 뭐 일종의 선명성이 좀 필요했다라고 보면 2년 차부터는 전 정말로 여야가 협치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삼겹살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한 결정들을 진짜 해내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국면에서의 싸움인 거라.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역사에서 이번 전당대가 제일 중요한 전당대인 것 같긴 해요. 이제 노선 투쟁과 가치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고 민주당의 이제 이른바 이제 정청래 대표 쪽을 지지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요구한 아젠다들, 검찰 개혁, 뭐 보안 수사권 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미온적인 그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 어쨌든 중도 보수 실용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싸움이죠. 근데 제가 오늘 또 주목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2시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성과 직접 설명한다거든요. 근데 김수현 평론가 대부분 이제 해외 순방 성과 설명할 때 대변인이 나와서 많이 하잖아요. 네. 대통령은 사실 얼마 전에 기자회견 열흘 전에 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해외 순방 성과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 이게 그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지. 왜냐하면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거를 듣는 게 우리 국민들 훨씬 좋고 언론도 좋은데 근데 이제까지 해외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한 날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직접 한다 대통령이. 이건 뭘까? 질문도 분명히 나올 건데 뭐 기자들이 대통령님 이태리 가서 어떠셨어요? 이것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질문 범위가 통제가 되는지 좀 그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질문했는데 대통령 성격상 네. 이거는 주제 안 맞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러겠어요? 대답하시겠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있는 게 뭐 당무 개입 논란 이런 거를 본인도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띄우기를 할 때에 선거가 꽤 남았을 때 띄웠어요. 그렇지. 딱 띄워놓고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이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싸움에서도 계속 본인이 말을 앞으로 하고 싶진 않다. 이 정도로 하고 난 이쯤에서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이 좀 거기에 대한 마지막 발언을 할 수 있는. 오늘은 그런-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픽이라는 걸 세상이 다 알고 있고 예. 현재 민주당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고 예. 정청래 대표 직격하는 것만 빼고 다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 역할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굴러간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좀 마지막 설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요 수석 대변인이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설명해도 국민들이 안 믿어요.
뭐요? 강일정 수석 대변인이 예전에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뭐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 그때 한번 메신저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에 예. 수석 대변인이 발표할래야 발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사실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해외 순방에서 성과를 거둬갖고 들어오면은 이게 그 뭐랄까 올라야지. 타개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조명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을 못 받았어. 예, 거기에 대한 답답함도 일부 있었을 거라고 예. 보입니다 저는. 저도 집중도는 더 극대화될 거라고 보고요. 네. 뭐 트럼프랑 1시간 반 동안 밥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치기로도 했다고. 네, 골프도 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골프 잘 안 치시는데 지금 골프 연습해야 된다고 지금 그런 말씀도 나오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한반도 문제도 다시 한번 예. 트럼프가 좀 역할을 해달라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더 이 진전된 이야기들 그런 것들 대통령이 직접 함으로써 지금의 전국을 조금 대통령 쪽으로 더 여당의 갈등이 아니라 대통령 쪽으로 좀 더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근데 하긴 좀 그동안 좀 이상하긴 했어요. 대통령 해외 나가면 꼭 여당에서 시끌시끌한 일이 생긴단 말이야. 우연인지 필연인지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여당발 기사가 이제 사실은 대통령 기사가 조간신문 말하면 3면. 예? 그다음에 헤드랑 3면. 그다음에 앞에 여러 꼭지들 방송사 기준으로 장식을 해야 되는데 여당에서 메가토금 시끌시끌한 정치 뉴스를 자꾸 나와가지고 밀리잖아요. 대통령 소식이. 맞습니다. 그게 내가 청와대 관계자도 되게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기자들은 그게 미묘한 신경전이 느껴지거든요. 청와대발에서 그 일면 기사를 넣었고 그 다음에 그 여당발로 이제 일면 기사를 그 다음에 밀어내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그 센 얘기를 해야겠다. 우리가 더 큰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여당 그 출입, 청와대 출입. 네, 그 경쟁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당이 사실은 집권 1년 차, 2년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양보를 하는 게 맞는데 오. 굉장히 불쾌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좋아하는 메가톤급 관심 있는 뉴스도 지금 여당에서 만들어내가지고 대통령 순방 기간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내전 중계하러 갑니다. 빰빠라밤. 일단 이쪽 빨간당 파란색 내전 했으니까 빨간색 내전 하겠습니다. 빨간색 내전은 잠시 중지예요. 예. 저 아프대 지금. MOU 체결은 안 했는데 일단 며칠간 휴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며칠간 휴전은 입원했잖아요. 네. 많이 아파요? 그 이제 장 대표 쪽 설명은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뭐 상태가 좋다고 하진 않을 거 그치. 아니에요. 예, 상태가 안 좋다고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단식 이후에 그 하여튼간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고 하고 미국도 갔다 왔잖아요. 예. 근데 식사를 같이 해본 기자들 말은 뭐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소화가 힘든 것들은 그냥 씻고 뭐 뱉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 완전히 꾀병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응급실에 그 전에도 한번 실려갔다가 그다음에 그냥 입원 안 하고 퇴원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 어디예요? 예전에 입원했던 그 병원인가요?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이제 당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설명은 뭐 1월에 했던 단식 후유증이 남아 있고 뭐 그다음에 지방선거 강행군을 했고 뭐 또 뭐 선거 끝나고 또 선관위 문제 때문에 또 여러 뭐 일을 했고 최근엔 또 올림픽 공원을 거의 뭐 계속 밤에 올림픽 나가고 공원, 네. 뭐. 그래서 지금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뭐 병원 갔는데 의사가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다. 뭐 이런 설명이거든요. 뭐 아프다니까 아픈 사람한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저께 의총이 있었잖아요. 네. 의총에서 뭐 거의 8대 2로 융단 폭격을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둬야 된다고 예.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장 대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공격하기가 좀 애매해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 국면은 정치판 전체에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일단 이제 뭐든 뭐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아픈 사람한테 대고 그러니까 뭐 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네. 장동혁 님이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얘기해봐야 이제는 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또 계속 또 모질게 이야기하면 또 상대방들이 역공당할 뭐 예. 빌미가 또 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제가 볼 땐 전략을 잘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칭병. 네. 예전에 이제 사극에 보면 나오잖아요. 와병, 칭병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진짜 사퇴론 잠잠해지겠네요, 수민킴 이대로면 당분간은. 당분간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봐 얼마겠어. 이게 뭐 큰 수술을 하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이미 다수가 책임져라라고 예. 얘기를 한 상태인 거고. 음. 그리고 그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제 구친윤계가 있는데 네. 이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이 정치학에 보면 예방혁명, 수동혁명 이런 개념이 있어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통치권자들이 선제적으로 어떤 개혁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장동혁 대표 퇴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셈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봐주자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각자의 셈법들이 뭐 차기 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도저도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뭔가 수를 내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왜 지금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임기가 남아있는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걸 우리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많이들 비유를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잘 달잖아요. 그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고양이 목에 달 방울을 살려면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각자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기는 싫은 겁니다. 중진 의원들이 내 손에 피 안 묻혀 왜 내 돈 써? 네 돈 써?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각자 그걸 각출하기 싫은 상황이어서 예. n분의 1 하자고 해도 너무 비싼데 난 돈이 없는데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각자의 비용을 최소화해 줘야 됩니다. 예. 그게 제가 늘상 얘기하고 있는 의원총회에서의 무기명 투표예요. 그 무기명 투표를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각자의 정치적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대신에 원내 지도부는 부담이 크죠. 예. 그걸 강행했을 때. 예. 그러면은 그게 왜 지금 원내 지도부는 그 부담을 떠안지 못하고 있느냐. 장동혁 대표 이후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누가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건가? 전당대회는 언제 할 건가? 그다음에 다음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컨센서스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제 당대표 이후에 되는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가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총선을 치르기 위한 간판이 됐을 때 그러면 총선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퇴진시키고 다음 주도권을 잡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그 당내의 컨센서스를 확보하고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오면은 예. 결국은 당 밖에서 데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송영훈 변호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당 밖에서 데려와야 된다. 저는 현상을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아이 뭐다 알아요 청취자분들이. 아니 근데 어제 경기도 소속의 국회의원들 예. 국민의힘 7명이 원래 이 장동혁 대표 예. 퇴진과 관련된 예. 기자회견 하려고 하다가 안철수 대표가 틀어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뭐 구체적인 뭐 지금 문건 송영훈 변호사 얘기랑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게 돈 내기 싫어서. 왜냐하면 돈 내기도 싫고 돈 내면은 이게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 내 돈을 안 잃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작업 이를테면 퇴진 작업을 해주길 바래. 그리고 난 다음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혹시라도 나한테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게 안철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의 동상이몽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세게 장동혁 대표를 까진 않아요. 뭔가 편들어주는 듯한 모습도 막 보여주면서 이상하게 이 줄을 탄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서 모질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땐 감나무 입 벌리기 전략 그걸로 지금 가고 있다. 아니 실제로 중진 의원들은 머릿속이 복잡하죠. 차기 전당대회 나가야 되나 난가 뭐 난가병들 다들 도지고 그리고 언더친윤 쪽에서 다음을 누구를 송영근 변호사 얘기들 누구를 세워야 되지라는 고민들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하고 언더친윤들이. 있죠. 당연히 하고 있죠. 특히나 야당의 총선 공천권은 굉장히 큰 권리입니다. 여당보다 더 큰 권리죠. 왜냐하면 대통령 없으니까. 그렇죠. 당 대표가 거의 다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예. 근데 예전처럼 그 언더찐윤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그 단단한 결속력을 갖고 누구 하나 딱 찍어가지고 밀을 수 있는 구조냐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조직력이 약화가 되고 있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약간 각자 도생의 어떤 그런 북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예. 실제로 뭐 안철수, 신동욱, 나경원 다 당권 도전 당연히 가능하다면 당연히 생각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 언더찐용으로 해서 픽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네. 전망 좀 주세요, 수민킴. 네. 국민의힘 지금 장동훈 대표의 체제 언제까지 어떻게 갈릴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대로 계속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 내년 8월까지? 교착 상태. 네, 교착 상태고 그리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 저는 이 예상을 올해는 쉽지 않다는 거구나, 그죠? 몇 달 전부터 이 예상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갈등을 하다가 재신임 승부수를 던진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재신임 안 하려고 하는 승부수였죠. 같이 걸자고 했기 아.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느낀 게 이거 아껴놨다가 진짜 선거 끝나고 한번 걸렸구나. 네, 왜냐하면 당원 다수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장동혁 대표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구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막 사퇴하라고 여럿이 요구를 하면 예. 의원들은 기득권이다. 어. 당원들의 힘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
그 국민의힘판 당원 주권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원대 기득권 의원들의 싸움 네. 이 구도로 가져가서 재신임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오 진짜? 근데 지금 상황이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장동혁 대표가 일주일만 더 버티면 매우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생깁니다. 뭐요? 뭐냐면 1985년 총선 때요. 신민당 돌풍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신민당이 관제야당 민주한국당 민한당을 밀어내기 위해서 85년 1월 18일에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2월 12일에 열렸던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때 그 신민당 돌풍의 주역인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실은 50 정권의 정치활동 규제에 묶여 있었어요. 못하지, 주가. 그랬는데 놀랍게도 2.12 총선 있고 나서 3월 6일에 예. 전두환 정권에서 양김의 정치활동 규제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총선으로 표출된 민심에 예. 전두환 정권조차도 반응을 한 거예요. 그거 하는데 선거 끝나고 딱 22일 걸렸어요. 예. 지금 6.3 지방선거 끝나고 16일 됐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일주일만 더 버티면 전두환 정권보다도 더 전국 선거 민심에 반응하지 않는 정치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정치활동 규제를 풀어줘라라는 말씀까지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구나. 뭐 제가 말 안 해도 그 복당시켜라. 예. 예. 그 실제로 예. 근데 장동혁 대표의 목표가 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전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장동혁 대표의 목적은 장동혁 대표도 다음 총선 공천권입니다. 근데 그렇겠죠. 임기가 그렇게까지 안 가요. 그래서 지금은 버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표들을 박박 긁어 모으는 겁니다. 자기가 물러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물러나더라도 불명예 퇴진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내 포션을 확실히 확보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전당대회에서 승부수를 걸 수 있겠다라고 또 나와? 판단이 되면은 당연히 나옵니다. 예. 네, 또 그렇습니다. 나와요. 예. 오, 진짜 재밌겠다. 나 완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전당대회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그다음에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왠지 다음 총선은 시작은 사당으로 할 것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막 들어. 아니 왜냐면 속된 말로 지금 이렇게 되면 친청 친명도 정말 사이가 너무 안 좋잖아요. 아니 국민은 마찬가지지. 장동혁 대표 또 나간다고 하면 친장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뭐 친한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대한감일액 쪽도 같이 가기가 쉬운가 할 정도의 저 너무 거리감이 저 있어가지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하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으나 시작은 왠지 사당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나만의 생각일까요? 네. 아니 정청래 대표가 되면은 민주당은 실제로 원심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겁니다. 원래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이 속한 계파가 여당 내에서 비주류나 소수가 됐을 때 여당이 깨질 요인이 생겨요. 그게 2003년에 열린우리당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하지.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 먹을 토론 아이고 신나게 달려왔네요. 자 오늘 저 정치 먹을들을 위한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먹을 토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